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고용은 굉장히 좋고 이 가운데 오히려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 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열의를 하네요. 상호 관세 얘기하고 에어포스원에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요. 네, 예. 저 학창 시절이 기억나는데 9시 뉴스 딱 시작하면 첫 코멘트가 앵커들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매일 한 5년을. 요즘은 하루도 트럼프 대통령이란 그 이름을 입에 안 올리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진짜로. 네. 진짜 바이든 3년 동안에도 못한 일을 3주 만에 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참 논란도 많고요. 오늘도 지표도 지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가 진짜 버선발 같으면 한번 뒤집어 보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특히나 그렇죠. 왜냐면 또 일기 때 보면은 그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쿼터제 적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좀 제한되는 거였는데 일기와 닮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한번 오늘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뉴욕 증시가 지수도 그렇고 그 동안에 이렇게 뉴욕 증시를 갖다가 견인해 왔던 빅테크주들. 저는 약간 느낌이 갑자기 좀 중력이 느껴져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살짝. 그래 트럼프 탓을 하기도 하고 지표 탓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미국 장이 할까. 이제 우리 이춘광 대표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조정,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신데. 어떻게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장 특히 주말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요. 지난 한 주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한 주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금요일날 노동시장 때문에 이제 살짝 미시간 심리지수 이런 그게 것들 또 때문에 컸죠. 살짝 좀 놀랐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난주에 ISM PMI, S&P 글로벌 PMI 지표도 발표됐고 주말에 또 미시간대 심리지수 발표됐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종류가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하드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마켓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게 하드 데이터고 참고로 저희가 아주 맹신하고 있는 게 하드 데이터입니다. 근데 PMI라든가 미시간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래서 그렇죠. 참고로 그 ISM PMI 이런 것들은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전화해서 이 전기보다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이거 세 개 갖고 답 달아갖고 나름의 그 넘버링을 스코어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경기 지표를 그렇게 잘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 지난주는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환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긴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0.2% 정도가 마이너스, 0.21%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는 작년 연말이나 최근부터 그 빅테크 위주의 끌어갔던 시장은 조금 감속을 할 거고 그 주가 상승의 확산세가 지난주에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몇 개 업종들이 8%, 7%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더 건강하게 그 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 저희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 덕분에 지난 연말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대응해서 한 2개, 3개 종목 바꿔놨던 게 어떤 종목은 한 14% 올랐고 ETF 기준입니다. 어떤 종목은 한 5% 올랐고 그래서 참 할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바꿔놓은 ETF 그게 이제 빅테크 중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는데 이 배트맨 지난주인가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부터 쭉
브로드컴까지 넣습니다. 배트맨. 여기 보시면 네.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게 2023년 2, 4분기 때부터 EPS 분기 성장률을 수치화해서 바 차트로 쭉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보시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소위 그 M7이라고 하는 예. 종목들의 분기별 EPS 성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근으로 올수록 쭉 떨어지고 있죠. 둔화되고 있네요. 네, 이익 성장세 자체가 점점 예. 둔화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 때 아마 100%보다는 조금 뭐 밑단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하는 거 아닐까? 예, 반면에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좀 네. 외람된 말씀을 드리긴 예,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주말 동안 나온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역으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연준이 금리를 인할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또 올라가고 있고 네. 여기에다 소비자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또 소프트 데이터니까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네, 주실 것 저희는- 같은데 예,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네.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여력은 없어질 것 같아.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방금 앵커님 표현해 예. 주신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은 예. 작년 가을에도 한번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예, 예. 역사적으로 미국 경기에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차례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초반 후반에 그 중동발 오일 쇼크 2번 딱 먹고 나서 물가가 그때 뭐 거의 30%까지 CPI 기준으로 30%까지 떴으니까요. 폴 볼커라고 하시는 그때 그 재무장관이었던가 페드 의장이 그 정책 금리를 막 20%까지 올리면서 살해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때가 딱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이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빼고 나머지 한 번도 지난 5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없었고요.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는 있지만 조금 과대해석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그 뭐 노동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노동 보고서에서 고용 보고서에서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가 네, 네, 네. 지난주는 0.4에서 0.3으로 떨어졌다가 0.3로 지금 0.5로 살짝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또 이게 물가 압력이 심해지는 거 아니야? 시간당 평균 임금. 네네. 네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물가 압력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지만 있죠. 동시에 같이 발표된 에버리지 워크위크라고 해서 네네.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입니다. 네. 주당. 그게 주간. 0.1시간 줄었어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시라고 해서 이건 또 62.5에서 62.6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 공급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스는 항상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 이 그 질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노동 공급 늘어났고 그리고 졸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지난 주인가요? 저희가 우리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정세, 그러니까 적당히 좀 냉각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미시간 심리지표 같은 경우도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확 떴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조사하는 기간 자체가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때 아주 큰 사건이 뭐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 네네네. 그럼 이제 이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관세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대답에 편향이 있는 것이죠. 지난 2년 내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시각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신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이게 관세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뉴스 정리하기도 참 바쁜데 예. 중국도 이른바 대미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도 10일부터 오늘부터네요.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죠. 여기에다가 15%의 관세,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거기다가 뭐 양 정상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 통화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고, 약간 삐졌나 두 분. 그리고 이게 지금 상호 관세
상호 관세라고 지금 표현하나요? 어떤 데는 또 호혜적 관세라고. 얼핏 듣기에는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호혜적이라고 그게 이제 하니까. 정치학 용어인데 reciprocal이라고 리시프로컬. 네가 10% 때리면 나도 10% 때릴게. 20% 때리면 나도 20% 때린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이 상호 관세란 얘기는 지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됐건 그 관세를 물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관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절대 저는 친미는 아닙니다만 네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2.5%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에서 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10%예요. 유럽에서 10%를 때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은 2.5%밖에 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잘안 보기 죄송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불균형 조건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런 데서 그렇습니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상은 아니고 유럽연합 대상일 가능성이 네, 그래서 높다. 유럽에도 지난주에도 왜 유럽에도 이제 관세 예, 때릴 예. 거라고 하니까 예. 막 유로화 예, 떨어지고 예. 이제 이런 그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바로 주말 금요일인가로 제가 네, 기억합니다. 유럽 그 트레이드 커미셔너인가요? 예, 예, 그분 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이 또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10%인데 예. 2.5%로 낮출 의향이 예, 있어라고 또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정이 좀 있을 거고 우리가 보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왜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문에 막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찾아뵙고 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다 해결돼 버렸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대학원 때 국제 정치를 배웠던 어줍지 않은 좀 기억이 납니다. 네네. 국제 정치의 본질은 힘의 원리거든요. 예. 그 힘이라는 건 경제력과 군사력이란 말이죠. 네. 멕시코, 캐나다 이 무역 의존도 자체가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7, 80%, 네. 미국은 20%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여기서 뭐 세게 조건을 내고 그러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네. 아까 중국 말씀 잠깐 예. 해주셨는데 제가 중국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아직은 못 봤기 때문에 예. 제가 수치를 언급해서 예. 언급을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그 이번에 뉴스 평론을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한 뭐 예를 들면 25%, 예. 중국에서 지금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네네. 결국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더 완전히 균형을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였던 거를 이제 조금 다시 그 원상 회복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에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네, 저는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보도상으로야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물밑 작업이 됐건 아니면 이면에서 됐건 오히려 더 절박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꼭 그 뭐 코로나 19 근원을 따져야겠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참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중 간에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정말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게 뭔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걸 아직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 네. 아직 입 밖으로 네. 꺼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여기다가 또 조금 그 한 거는 뭐 이런 걸 하는 게 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기사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온 거 그냥 대충 옮겨다 쓰는 보도 말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면 하다못해 기존에 몇 퍼센트를 때리고 있다가 거기다가 몇 퍼센트 더 부과, 10% 더 부과한데 이 정도라도 좀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기사나 저 기사나 다 똑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더 부과한다고 기존에 얼마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죠. 또 막 뒤져야 되는데 또 궁금한 게 그 철강 알루미늄 갑자기 25%. 근데 예전에 일기 때 철강 원래 25% 했었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유럽 연합은 이제 면제를 해줬고 우리나라는 한 쿼터제 네. 했었고 이번에는 근데 다 하겠다는 거고 알루미늄 그 당시 10%였단 말이죠. 갑자기 25%를 올리겠다고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25%라고 생각은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결국 조정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를 꼭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올곧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제조업 공동화됐던 걸 다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제조업을. 네네. 예. 그때 왜 지난주인가 제가 언급 살짝 드렸는데 네네네. 그 미국 제조업 이런 거 인터넷 찍어보시면 정부 보고서에 민간 보고서 제목이 한결같이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또는 Rebuild the Economy라고 나옵니다. 네네네. 이게 일기 때 트럼프가 시작한 어떤 아젠다예요. 예. 그러니까 다 공장 싼 비용 찾아서 중국으로 가고 다 해외로 나가 덕분에 이제 러스트벨트 그 미시간호 근처 자동차 철강 단지가 다 녹슬었다 해서 러스트벨트였잖아요. 네. 사실 일기 때 당선된 게 이 러스트벨트 하나 꼭지 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트럼프가 일기 때 준비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입법화된 게 IIJA 입법이 있는 네, 겁니다. 네. Infrastructure and Jobs Act예요. 예. 그러니까 이 IIJA 입법이라든가 뭐 좀 일적이지만 그때 TCJA라고 Tax Cut and Jobs A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제조업 결국은 제조업이 흥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딱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올곧이 진행하는 어떤 큰 아젠다입니다. 네네.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분석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때 리쇼링도 제가 언급드렸고 이런 이렇게 어떤 그분의 정책 스탠스를 쭉 보고 있으면 일기 때나 이기 때나 아주 일관된 일라인한 모습을 보이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편한 좀 컴포터블한 이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나온 지표 보면 미국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약간 들쑥날쑥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의 제조업까지 좋아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예, 지수, 예, 예.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이따가 지금 바로 말씀 나온 김에 예, 같이. 예. 예, 제가 지금 10페이지를 띄워놨는데 2월 3일 날하고 2월 5일 날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가 각각 발표됐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는 이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 PMI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50 아래에서 예. 계속. 예. 계속 50 아래였어요. 네. 근데 서비스업은 굉장히 화랑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또 50 위로 확 개선이 되면서 확장 영역으로 진입하더니 그동안이 굉장히 불리시했던 서비스업은 또 살짝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도 여전히 확장 영역이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구매 관리자들한테 전화해서 네. 뭐 배드 오프 돼 있니, 워스트 오프 돼 있니, 세임이니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잘 보여줘요. 실제 경제 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 제조업은 제조업이 갑자기 확 좋아졌네. 서비스업은 살짝 또 쿨다운하고 있네. 이게 이제 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예견해서 구매 관리자들이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경제가 가는 방향도 이런 식으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큰 도도한 흐름에 이제 억지로 좀 짜맞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네.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죠. 네네. 예, 예.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미국 CBS 뉴스에서 이제 유거브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보니까 53%. 물론 여기도 이 여론조사라는 것도 뭐 성인 2,175명 대상이니까 오차범위 2.5%포인트 이랬고 하니까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1,000명 대상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53% 지지율인데 아직까지는 허니문 기간이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 가운데 다 우리 지금 새로 뽑은 대통령 잘하고 계세요 하는 분위기인데 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데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하는 우려를 보였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의 어떤 물가를 낮추는 데 대한 초점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만 충분치 않다가 66%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이충강 대표님께서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됐건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해리스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뽑아주고 지금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미국인들이 환원을 하는데도 이 부분만큼은 좀 불안한가 봐요. 이 관세 쪽하고 인플레이션 쪽 이쪽은 좀 이제 불안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 부분 이따가 저희가 하원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 비유가 궁금한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는 10년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높이지 않겠다. 낮추는데 애를 쓰겠다. 뭐 의지만 갖고 되나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일본의 그 YCC라고 해서 인드컵 컨트롤도 사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올 연초에 네. 발표된 거시지표 내지는 뉴스 중에 예. 방금 언급해 주신 스캇 베센트의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낮춰서 어허. 인플레이션 다운시킬 거다. 예. 그리고 페드 독립성 인정할 거다. 어. 지난주에 발표된 바로 그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해서 네. 오긴 했는데 예, 예.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미시건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첫 출연했을 때도 미국의 유일하게 보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물가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물가는 FMC의 그 1년 물가 타겟 2% 도달을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허.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물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억제가 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스캇 베센트가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예. 이 트럼프 전망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목놓아 강조했던 게 이 스캇 베센트를 경제 수장 가장 중요한 자리 재무장관에 앉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네. 이 스캇 베센트가 중도파로 분류되시는 분이고 네. 이 333 소위 333 시스템 3% 성장해야 되고 그 300만 배를 항상 에너지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또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재정 적자를 갖다가 GDP 3% 대비 미만으로 해야 3%로 되고. 낮추겠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신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라는 분도 참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이 스캇 베센트가 과외를 아주 충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악관 오벌오피스 거기서 지금 트럼프 옆에 딱 서가지고 인터뷰했다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페드 독립성 인정과 10년물 금리를 잡고 그 에너지 생산 늘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이거가 이제 그 트럼프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예. 저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에는. 네네. 사실 단기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FMC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단기 금리고 실제 이 단기 금리가 누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시장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물 금리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딱 찍어서 10년물 금리를 낮추겠다. 아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일 네. 첫 줄 TCJ 법안 저기 JA 법안 이것도 감세 법안 예, 영구화 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죠. 네네.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네, 예, 네, 예, 아, 예. 그럼요. 지난 예. 2, 3년 동안 이런 말이 아주 많았었죠. 미국 소비가 센 거는 저 팬데믹 때 예. 정부에서 줬던 바우처, 그러니까 이 정부 막 지원금이 꽂아줬던 많아서 돈. 네. 초과 저축이 많은데 예. 그게 계속 소진이 될 거니까 예. 그게 소진이 되면 소비가 꺾일 거고 그래서 어?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네.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었단 말이죠. 그 근저에 트럼프 일기 때 시작했던 텍스 컷 앤 잡스 액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소득 공제 한도라든가 인컴 소득,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를 굉장히 깎아주는 조치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걸 통해서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도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흥하지 않겠어. 그래서 잡스 액트 일자리 만들자. 네네. 이게 트럼프가 만든 법이라니까요.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2025년도 아주 중요한 그 조항들이 일몰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영구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이 트럼프가 2기 때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기회는 없거든요. 그동안에 주장했던 걸 더 강력하게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미국 경제나 소비 시장, 뭐 시장은 훨씬 긍정적으로 반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세금 빵꾸 나는 거는 어떻게 배우나요? 그래서 이제 관세 같은 걸 지금 그래서 관세로 때웠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예, 지금 예. 도치가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일론- 국채와 관련해서 사기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부채는 아니고 그 AID, ID라고 표현도 하고 USAID. 그때, 예. 언급해 주셨던 AID. USAID라고 해도 이게 되고 사실 뭐. 60년대에 네. 이 그 우방들, 예. 그러니까 신생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그 공산 쪽하고 이제 어떤 냉전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자는 그렇게 만든 게 AID입니다 이게. 네네. 그런데 원래 그동안에 만들 때 취지는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많이 퇴색이 돼 있었다고도 해요.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를 보면 네. 뭐 자금 세탁의 온상지 내지는 네. 딥스테이트 뭐 이런 뭐 음모론을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좀 변질돼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낭비되는 돈이 뭐 수십억, 수십조라고 합니다. 수백조. 네, 네. 이걸 지금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근데 지난주가 아주 중요했던 게 네. 그동안에는 도치가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네. 평가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월가에서도 이제 이거 진짜 효과가 있겠는데 몇백 조씩 아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부족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이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10년 국채 금리가 뭐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입각을 하면 막 뜨지 않겠어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나왔던 예. 월가의 평가 자체가 이제 도치 때문에 굉장히 그 낭비됐던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쪽에 네. 부족한 재원을 덜 뭐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네. 재정, 평가가 재정 나오기 우려가 시작했어요. 많이 완화된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요일에 한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 부채가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치가 뭔가 미국채와 관련해서 좀 오류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은 미 국채 신뢰도와는 좀 무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국채하고는 조금 상관없. 제가 사실 그 뉴스를 예. 못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그런 발언을 네, 했다고 근데 이제 해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채 발행하고 국채 옥션하고 예, 하는 예. 게 뭔가 사기하고 뭐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재무부에서 실제 이제 그 전 세계 투자자들 대상으로 국내 네네. 국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달 경매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어떤 뭐 프로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여지는 없는데 아마 그게 이 에이드라든가 예. 지금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국방부까지 들여다보라고 지금 명령을 예, 내렸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럼 국방부의 1년 예산이 거의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뭔가 리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쓸데없이 낭비됐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7% 하락 예상되고요. 2,512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4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3,200원. SK하이닉스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8,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5천 원,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4,300원, 그리고 셀트리온 0.78% 하락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9,500원, 2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 예상됩니다. KB금융도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1,000원. HLB가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7,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지금 4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왔고 사실 1월 31일만 하더라도 주가는 29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뭐 호가 움직임대로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7거래일 만에 지금 주가는 4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소포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00원. 클래시스, 리노공업 모두 1% 하락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5만 1,600원, 21만 3천 원이고요. 휴젤은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좀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보니까 호가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로봇 쪽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뭐 대형주들이 오늘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고 네. 뭐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졌다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지수에 좀 압박은 가하겠는데 네. 코스닥이 좋으네요 요새. 예. 지금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볼 것 같으면은
주간으로 하락한 데가 상승한 데보다 월등히 많은데 네. 우리 코스닥도 2%대 상승이라서 저 나름대로 저 상위권입니다. 성적표가. 코스닥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만 봐서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전이 예상되는데 우리 이충광 대표님이 월요일 날 나오시면서 국내 좀 이렇게 가망 있어 보이는 거 한두 개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국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예. 지금 그러면은 요 부분도 한번 그거 아까 그러면은 스코페센트의 어떤 10년 국채 수익률을 갖다 낮출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도지 쪽에서 정부 효율부 쪽에서의 비용 절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 말씀이고. 네. 어허. 그게 지난주 월가에서의 평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어주고요.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하면서 증시에 압력을 가하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이런 식의 압력은 이제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네. 예. 달러가 뭐 단순히 수급 갖고만 결정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의 그냥 딱 직관적으로 달러는 여기서 우리가 사실 2년 전만 해도 원 달러가 거의 1,200원, 1,100원 후반대밖에 안 예,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시기가 당분간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그 나라 경쟁력, 구매력, 예. 그리고 뭐 사회 안정성,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때 US 달러가 적어도 원 달러가 저희는 결론적으로 1,400원에서 1,450원 정도가 당분간의 그 적정한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00원 아래 1,300원대 진입도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보고 그렇게. 계신다. 네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하기 시작하면 뭐 많지만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 상황을 경제적인 또는 네. 정치적인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예. 큰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업종별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얘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가장 첫 페이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YTD 수익률이고요. 예. 파란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에 미국의 S&P 500을 놓고 보면 11개 업종이 있단 말이죠. 네. S&P 500이 연초에 2.45% 상승을 했고 지난 한 주는 0.24%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이 이퀄 웨이시라고 해서 네. 그때도 말씀했지만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나 M7 큰 아이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때 S&P 500의 이퀄 웨이스는 모든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소수 몇 개 종목 대 다른 전체 종목으로 비교를 할 때 봅니다. 그런데 일단 수치적으로만 봐도 YTD로 이퀄 웨이시 지금 2.85%예요. 이게 지난 2년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은 S&P 500이 거의 뭐 이퀄 웨이트에 두세 배씩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게 이퀄 웨이트 더 상승을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금융부터 제가 빨강 점을 쭉 찍어놨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부분이라든가 뭐 산업재, 통신 서비스, 소재,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지금 YTD로 보면 S&P 500이 2.45% 떴지만 방금 제가 몇 개 언급해드렸던 업종이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7% 6%씩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이 소수 집중돼 있었던 M7이라든가 빅테크에 집중돼 있었던 이 시장으로부터 점점 다른 종목들 또는 다른 분야의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점점 확산세가 거듭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종을 지금 딱 몇 개 뭐 여기에 투자하시라는 말은 굳이 안 드려도 네네. 지금 이 차트에서 이 뭐 예를 들어 7% 상승했던 금융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6%, 소재 4.9%, 5% 가까이 되죠. 헬스케어 6.3%, 뭐 부동산 3%.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아마 올해 상당히 발군의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몇 가지만 좀 분배를 잘 해놓으셔도 앞으로 변동성이 좀 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내 지금 트럼프 관세 얘기하고 있고 예, 또 예. 저는 아까 그 네. 경로으로 들었지만 보편 관세 예, 예. 일종의 보편 관세죠. 네. 상호 관세라는 예, 게 예. 제가 듣기로는 4월 달부터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예. 네, 그건 이제 오늘인가 이번 주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또 흔들렸다가 올랐다가 흔들렸다가 이런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모두에 설명드렸던 M7을 포함한 배트만이죠. 네. 이 종목들이 지금 EPS 성장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트럼프 발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는 거기에다 1월 CPI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온 지표 자체는 지금 인플레이션 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표를 좀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금 그렇게 유입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510포인트, 코스닥은 0.47% 하락하네요. 73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9% 떨어집니다. 5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5% 약세로 198,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하락합니다. 1153,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 떨어집니다. 333,000원. 현대차도 0.3% 내림세네요. 199,700원. 기아도 1.8% 하락합니다. 94,800원이고 셀트리온도 0.78% 떨어지면서 178,200원. 네이버가 2% 올라갑니다.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지난 금요일 빼고는 최근에 주가가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1.4% 떨어집니다. 43,650원. KB금융 보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5% 떨어집니다. 이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386,500원, 에코프로비엠 2% 약세 118,600원이고 HLB가 약보합이네요. 76,800원. 지금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0.2% 강보합권으로 76,8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4% 떨어집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407,500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리가캔바이오가 소폭 떨어집니다. 126,800원이고 삼천당제약 1% 하락으로 198,600원. 클래시스 1.7% 내림세로 51,600원. 리노공업 1.6% 하락합니다. 212,000원. 휴젤도 떨어지네요. 24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일알미늄이 16% 급등합니다. 1,772원, PJ메탈도 14%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남선알미늄도 7% 강세입니다. 1,503원, 그리고 이구산업도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맥이 7% 올라갑니다. 27,750원, 알루코도 6% 강세 2,115원이고요. 2,140원까지 올라가네요. 이 가운데 삼알미늄 4.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조선주들도 흐름 괜찮아요. 지금 하나오션이 3% 넘게 올라갑니다. 64,100원 선, HD현대중공업도 2%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0.3% 상승. 오늘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으로 압축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인터넷 앞서 네이버 보셨죠? 네이버 최근에 지난 금요일 빼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도 1.4% 상승합니다. 45,2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 좋죠. 자, 오늘 히토리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다만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이 많다라는 거는 좀 테마성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니온이 5.9% 상승합니다. 6,96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3% 상승 2,495원, 티플렉스, 동국 RNS 모두 2%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이다라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로봇주 움직임 다시 나타나네요.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입니다. 지금 48,850원.
자, 그리고 PJ전자도 7% 강세입니다. 6,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클로버도 6% 올라갑니다. 2250원.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4.9%, 5%까지 올라갑니다. 유로메카, 유진로봇 각각 3%, 15% 급등합니다. 뭐 레이모로보틱스도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좀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또 지금 전반적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38억 원 순매도, 기관 35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31억 원, 1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올라간 상황인데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가네요. 9원 70전 상승한 1,45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뭐 지금 달러 자체는 많이 올라가고 이 가운데 또 외국인은 팔고 이러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네요. 그러네요. 약간 뭐 또 주말에 있었던 야간 선물보다도 조금 더 빠지네요. 예, 주초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은 불가피해 보였는데, 야, 이 코스닥도 결국 밀리는구나. 네. 저기 대표님. 네. 아까 우리 저 개장 상황 보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그 장표 그 자료에서 업종별 거기에서 예. X축으로 따졌을 때 네 번째 테크가 보니까 제일 부진하네요. 네. 그 저기 테크가 지금 하나 둘 셋 저기가 테크가 제일 부진한 좀 안 좋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충강 대표님의 비유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가 골고루 업종이 이제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니까 미국 증시가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데, 네. 문제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크에 많이 몰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배분하셔라, 네. 분배를 하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외람되지만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제일 말미에 제가 약간 예. 도발적인 발언을 드렸었잖아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음. 분배를 해야 되고 분산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러한 시장 색깔이 지금부터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이제 갔다가 또 다시 뭐 지난주 금요일도 M7 중에 엔비디아만 또 오르고 나머지 쭉 빠지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네.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은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거의 예. 700%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EPS 성장률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EPS 성장률은 계속 하향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결국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반영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네. 보면 네. 이익 성장성이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 이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뭐 600% 갔다가 지금 100%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까지 주가가 다 반영했다고 보면 이제 감속은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소.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막 마이너스로 가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30불 회복했는데 예. 다시 뭐 100불 가고 80불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올랐던 80불에서 140불 간 게 뭐 6개월 만에 올랐다면 네. 그런 속도였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죠. 네. 기울기가 좀 이제 좀 완만하게 되는 이런 국면 대신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다른 종목들, 예. 다른 업종들이 쭉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이 예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따로 리밸런싱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2, 3년 내내 저희는 이 공격 포트폴리오에 혁신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형에. 거기에 M7 비중이 맥스 13%가 넘지 않게 항상 저희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허. 시장이라고 하는 걸 어떤 업종에 막 이렇게 소위 그 몰빵을 해서 하는 몰빵. 건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왜 제가 처음 찾아뵀을 때 저희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올라갈 때 1등을 하거나 네. 빠질 때 꼴등하고 이걸 아주 좀 기피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별로는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주식, 채권, 뭐 아니면 또 대체 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주시고 예.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구분을 합니다. 9개.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심지어 통화도 자산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안전 자산, 자산 배분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있고. 저희 대표 자산 배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고배당 인컴을 기본적으로 한 30~40%를 쭉 깔아놓고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종목을 깔아놓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기본적으로 쌓이는 인컴 배당을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딱 깔아놓고 나머지를 시장에 하락하는 것도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하나 넣어놓고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자산으로 따지면 채권이 한 20% 정도? 저희는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그때도 제가 왜 국채 채권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한 20%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고 자산 배분이라든가 헤지 펀드를 한 20~30% 적당히 섞고 있고 나머지 한 50% 정도를 가지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이 시장의 국면을 좀 맞춰가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식의 좀 자산 배분을 좀 액티브하게 하고 있죠. 대표님 혹시 일본 증시도 좀 보십니까? 보긴 봅니다. 투자 노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노출은 하고 있지 않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고 일본 니케이가 데일리도 그렇고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좀 큰 차트도 그렇고 얘 불안해요. 니케이가 이러다가 이렇게 훅 한번 쏟아질 핑계가 뭐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BOJ 금리 인상 글쎄 저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은 그렇게 갈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아닌데 아주 그렇게 가까운 우방이거든요. 예, 가까운 우방. 말도 잘 듣는 우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니케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는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작년에 인도 증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인도에서 그렇죠. 인도도 지금 사실 이미 조정에 제법 들어갔는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었던 걸 보고 있고요. 근데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르겠어요. 언제 인상할지 적어도 한두 차례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라든가 뭐 30년 만에 지금 급여도 이제 인상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 경제 펀더멘털은 점점 개선되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28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28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믿음은 금리라든가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가 있다고 볼 때 이 주가를 판단할 때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실물 경기에 수렴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경기 예를 들어 금융 경기에는 금리도 들어갈 것이고 주가에 뭐 밸류에이션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경기 펀더멘털의 흐름이 견조하다고 하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수렴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을 그래서 지난 3년 내내 불장 또는 괜찮은 장이 올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일본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30년의 어떤 부진을 조금씩 탈피해가는 모습이 거의 2년 정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뭐 아베 총리 때부터도 그랬고 그때부터 시작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 뭐 지금 이시바까지 할 것 없이 일본 지도자들은 어쨌거나 친미 성향과 어떤 동맹으로서의 그 관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손정희 회장 같은 분이 가서 그렇게 트럼프를 갖다가 우쭈쭈 해주고 돈도 이렇게 태웁니다 하면은 일본하고는 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또 묘해요. 그 긴 춘절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했었는데 홍콩은 조금 일찍 개장해서 쭉쭉쭉 올라왔고 상하이하고 심천도 춘절 이후에 그닥 타격을 안 받거든요. 뭔가 약속 대련인가? 미국 중국 간에 티격태격하는 게 중국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네요. 근데 그때 실제 중국의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은. 아직까지. 근데 저는 중국을 바라볼 때 아주 무거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중국은 굉장히 그냥 한번 딱 보고 판단해서 판단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쉽게 돈 태우기도 저는 내키지 않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 대해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자 들어가면 아주 깊이 하셔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머징 쪽으로는 아예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럴 만한 지금 메리트가 안 보입니다. 사실. 물론 2년 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요 세 군데가 저희한테 탑픽이긴 했었어요. 3년 전? 네, 3년, 2년 전에. 그런데 미국을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인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미국이 못했을 거면 저희가 인도 포지션을 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미국에서만 해도 그 정도의 수익률 이상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더 많이 주는 이머징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관세 이슈나 트럼프 이슈 때문에 더 이제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혹시 좀 방송 준비하시면서 이 내용만큼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요. 예. 7페이지 하나만 딱 소개해드리고 가죠. 예.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그 레귤러터리 스터디라는 거를 했습니다. 지난주 초반인데 이제까지 보이시는 차트에서 역대급 1, 2기 2번 당선됐던 대통령들의 이 경제 중요 법안 시행 누적수하고 오른편에 이 법안을 시행했을 때 공무원들이 드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중요 법안이라는 게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달러, 200 밀리언 US 달러니까 2억 달러 이상이 드는 법안,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법안, 리걸 이슈가 있는 법안을 수치로 쭉 비교를 해본 겁니다. 대통령별로. 근데 빨간색이 지금 트럼프의 1기 때 그 법안 시행 누적수거든요. 근데 초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막 이것저것 많이 그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추이가 보이잖아요. 1기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증가할 것뿐이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이 경제 중요 법안의 어떤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입각하자마자 막 시끄러워서 그렇지 실제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무작위로 법안을 마구 만들어서 막 혼란을 가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드는 이 파이널 룰하고 이제 페이퍼워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코스트라고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무원들의 그 투입 노동 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음 자료겠네요. 바로 요겁니다. 트럼프 때와 바이든, 오바마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바마 때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한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 효율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거 결국은 또 경제는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친 트럼프 절대 아닙니다. 법인 시행이 아니고 법안 시행이라는 의미죠. 법안 시행할 때 드는 비용 및 공무원들이 쏟아 넣는 소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새는 돈도 없다. 그럼 그게 국민들한테 환영을 좋은 받을까요? 거죠. 질타를 받을까요? 요 앞에 차트에서도 보면서 그 생각도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경제도 경제지만 미국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재건하고 싶은 거죠. 미국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미국 유권자들이 찍은 거고. 그래서 처음 이 아주 폭풍처럼 몰아치는 여기에 미국 국민들은 그거 하는데 다만 경제적으로는 자꾸 관세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은 불안해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레토릭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이 실제로 지금 펴내고 있는 정책 또는 그 정책의 베이스가 어떤 건지를 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